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경비 업무의 유형 중에서 자체 경비 서비스와 그리고 계약 경비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이번에는 역시 경비 업무 중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경비 서비스, 바로 인력 경비 서비스와 기계 경비 서비스가 어떻게 서로 상호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서로 비교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하실 내용은요, 먼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인력경비 서비스, 이 인력경비 서비스가 어떠한 개념, 어떠한 대상,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거에 비해서 기계경비는 어떠한 개념과 종류, 그리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상호 비교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이 형태로 이 기계경비와 인력경비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민간경비 서비스의 이 전문화 수준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서는 발전이 더딘 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주로 인력경비에 많은 부분이 위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체도 이미 벌써 IT 강국으로 성장을 했고, 또한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이 정보와 많은 새로운 신기술들, IT 기술들이 서로 기술 제휴와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첨단의 기계경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돼서 보급화됐고, 또한 이 수준도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계경비 장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경비 형태는 순수하게 100% 인력경비만 하는 형태, 물론 있긴 있습니다. 찾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도 하지만 이 인력경비 서비스도 다양한 기계경비 장치들을 함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의 경비는 이 둘을 경비 업무를 떼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가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 혼합경비, 일종의 토탈경비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 그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력경비, 우리가 주변에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범죄, 또 화재라든가 분실, 기타 화재라든가 다양한 범죄나 피해로부터 개인이나 아니면 회사면은 기업, 이들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로 경비 인력을 통해서 보호하는 활동이 바로 인력경비입니다. 즉, 인력경비는 말 그대로 사람 인력을 통해서 경비 서비스를, 경비 활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경비 인력, 이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테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아마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가면 갈수록 인력 경비와 관련돼서는 전문화와 다양한 형태로 경비 업무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도 인력 경비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인력경비의 적용 대상, 대표적인 게 바로 아파트 같은, 또는 산업시설이라든가 빌딩, 상가, 캠퍼스 이런 데에 있는 시설에 고정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바로 상주경비 활동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그렇죠, 경비원 아저씨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24시간, 물론 3교대를 통해서 2교대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근무 시간 정도에 따라 가지고서는 1근, 2부제 내지는 3부제 등으로 또 근무 지역에 따라서 내근이냐 외근이냐에 따라서, 즉 사람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는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인력 서비스인데, 이 인력경비 서비스, 앞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인력경비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 인력경비 인원이 뭐와 함께, 그렇죠, CCTV와 함께 근무를 하거나 다른 기계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감지기라든가 아니면 차단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보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주경비가 대표적인 인력경비 서비스이면서도 기계장비를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찰 경비는 일정한 순찰 구역이 있어서 이 일정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범죄로부터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경비 활동입니다. 이러한 순찰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순찰 노선에 따라서 정선 순찰을 하는지 난선 순찰을 하는지, 또 주간 야간에 따라 가지고 또 이
이동 방법을 통해서 도보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차량을 하는지에 따라 다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핵심적인 거는 그렇죠. 인력이 바로 돌아다니면서 이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경비 서비스 중에 인력 경비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신변보호, 즉 경호 서비스입니다. 경호 서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연예인 아니면 경제인 등 이렇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개인의 안전 확보와 또 혹시 그 주변에 질서 유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경비 활동입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가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서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심지어는 선진국인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국가들 또 당연히 치안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경호 서비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는 사실상 어디서든지 상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면 갈수록 경비 안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하면은 이러한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교육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경호 요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서비스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지금 현재 경비 업무로 직접 구분이 되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혼잡 경비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이 인력 경비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이 경비 업종입니다. 예를 들면은 각종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뭐 기념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스포츠 경기 대회 기타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서 뭐 지역 행사 축제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나 군중들에 의해서 어떠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 주변에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태가 됐었을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 진행에 시민 참여 대규모 행사를 하고 있는 이 행사 진행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행사를 예방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긴급 사건이나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혼잡 경비 서비스가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주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민간 상업 시설인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 쇼핑몰 주변에 그렇죠. 뭐 교통 유도를 하고 있는 이 주차 안내 요원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대표적인 혼잡 경비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 이러한 혼잡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형 백화점, 대형 쇼핑몰 이런 것들은 사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그 행사 주체 또 내지는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그 경영자 이 업체 입장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그 단체가 바로 이 혼잡 경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또 있을지 모르는 만약에 사건 사고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까지 지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수익자 부담 이론에 맞춰서 현재 이러한 보편적인 사회 상규가 이루어진다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인력 경비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인력 경비는 실제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바꿔서 기계인 기계 경비 장치가 또 내지는 정말로 이 굉장히 많은 IT 기술과 AI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 경비 로봇이 만들어져서 이 경비 로봇이 한다고 그러면은 경비 로봇이 실제로 경비 업무 외에 질서 유지 업무라든가 아니면은 긴급 상황에 대한 긴급 상황 대처, 빠른 판단력이 필요한 거, 또 현장에서의 안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뭐 시민 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업무는 사실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매뉴얼화 되어 있는 기계 경비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종합하면은
경비 업무 외에도 질서 유지라든가 안내라든가 보호라든가 뭐 각종 대민 업무 이러한 것들까지 모두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 경비의 가장 큰 장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경비 인원이 그 장소에 직접 상주하거나 아니면 그 인근에 배치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긴급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또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긴급하게 연락을 하고 긴급하게 현장에서 뭐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현장 상황에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장 큰 장점이 인력 경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경비 업무의 전문화라든가 또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우리 경제 서비스를 돌아가게 하는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고객에 대한 대민 만족도도 훨씬 더 향상시킬 이러한 효과까지도 인력 경비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경비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인건비 부담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까 또 특히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3교대라든가 2교대라든가 다양한 근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발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각종 사건 사고가 현장에서 발생했었을 경우에 거기에 투입되는 경비 인력도 만에 있을지 모르는 그렇죠. 바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력 경비로서는 위험한 일을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즉 사건 발생 시에 현장에서 바로 사람이 바로 투입이 되니까 이 경비원 자체도 그렇죠. 경비원 자체도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니면 화재 현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이에 대한 대응으로 뭐 보험을 미리 사전에 들어온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게 이 인력 경비의 일종의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 연락이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지가 되어 있는 감지기를 명확하게 통솔할 수 없다면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간 시간대보다는 야간 시간대의 경비 활동에 있어서 아무래도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라든가 아니면은 보수 그리고 또 어떤 뭐 학령적인 문제라든가 연령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경비 서비스 자체를 외국처럼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업무에 비해서 질적 저하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도 인력 경비 서비스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인력 경비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기계 경비, 특히 기계 경비를 완전 기계 경비하는 무인 경비 시스템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상당수가 기계 경비를 보완함으로 해서 인력 경비의 단점들을 빠르게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계 경비는 인력 경비에 대응을 하는 경비 형태로서 기존의 인력에만 의존하던 이 경비 시큐리티 방식에서 벗어나서 첨단 기계 장비를 통해서 사실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기계가 바로 사람 없이 경비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발생 가능한 침입 장소라든가 침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호 장치를 설비를 해놓는다라든가 또 벽이나 울타리나 뭐 창문이나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침입 감지기를 설치한다라든가 또 CCTV를 설치해서 영상물 분석을 통해서 경보를 울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기계 경비 서비스로 빠르게 흡수되어 보편화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경비 인력을 상대적으로 감축시키고 시설주라든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바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기계 경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00% 순수하게 바로 무인 기계 경비 장치를 활용을 한 경비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각종 감지기라든가 아니면은 CCTV를 통해서 이 감지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감시 기계 장치를 주변의 모든 시스템화해서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불법 침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불법 침입에 대해서 사전에
사전에 모든 장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불법 침입이 있었을 경우에 이거를 감지를 하고, 감지되어 있는 걸 통해서 경보를 울리거나 아니면은 미리 입력되어 있는 연락을 통해서 통신을 통해 가지고서는 통신 연락을 하게 되면은 이 감지 경보 통신이 바로 직접 이 시큐리티 상황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접 경찰하고 연결이 돼서 경찰서나 인근에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 상황실에 직접 경보음이 울리게 돼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결국 사람은 말 그대로 뭐 주 컨트롤실 하나만, 이 콘솔 하나만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도 100% 바로 이 순수한 무인 기계 장비를 통해서 경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100% 무인 경비로만 하는 장소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아무래도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를 혼합한 형태로 혼합 기계 경비, 종합 경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를 합쳐서 범인의 침입을 감지한 센서가 컴퓨터 음성이나 아니면 문자 등을 통해 가지고서는 사람한테 직접 조치를 직접 연락을 하게 되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는 지금 현재 침입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감지로 명확한 위치가 파악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긴급하게 이미 순찰 중인 차량이라든가 인근에서 가장 가까이에 상주하고 있는 경비원한테 바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 현장 출동한 이 현장 요원들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형태, 이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경보응답 시스템입니다. 결국 이러한 혼합경비 장치를, 이 혼합경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인력경비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보완을 하면서 한편 기계경비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빠르게 보완을 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계경비 시스템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기본적인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바로 불법 침입에 대한 감지를 바로 기계경비 장치를 통해서 외부 침입 사실을 사전에 감지를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기계경비 운용자와 침입자한테 직접 경고를 하거나 긴급 출동을 요하도록 경보 알람을 울리는 겁니다. 한편 진입 정보가 있었을 때 이거를 바로 통신을 통해 가지고서는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계 경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 기계의 운용자라든가 아니면은 이 관리 책임자와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한 통신 커뮤니티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돼 있으면은 사실 어떤 침입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인지만 하게 되지 현장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준비하는 게 바로 침입 행위에 대한 대응입니다. 즉 현장에 사전에 출동해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 아니면 중앙통제센터에서 긴급하게 현장에 인원을 출동시킴으로 해가지고 대처 요원에 대한 신속한 연락과 그리고 침입자의 행동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빠르게 여기에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각종 물리적인 보호 장치까지 포함을 해서 침입 행위에 대한 대응 시스템까지 있게 되면은 기계경비 시스템으로서는 기본적인 요소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경비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 바로 경비 장치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24시간 365일 항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뭐 주간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항상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초기 설비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땐 자연스럽게 바로 이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경비 소요 비용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요. 또 장비만 적재적소에 잘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적은 인원 가지고서도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 지역을 경비 시큐리티를 담당을 할 수 있다라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침입 감지와 그 외에 다양한 감지기를 함께 병행한다면, 예를 들면은 화재 경보, 또 지진이나 가스 경보 이런 것들을 함께 통신 연락선으로 같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 효과는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다라는, 즉
다양한 이 감지기와 다양한 경비 시스템이 함께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최근에는 최첨단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서는 항상성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높은 해상도를 통해서 또 굉장히 민감한 감지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정확한 감시와 신속한 대응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기계경비는 어떻게 보면은 강력범죄를 직접 현장에서 경비원이 직접 맞닥뜨리게 됐었을 경우에는 만에 있을지도 모르는 인명피해, 즉 경비원의 사상의 우려가 사상 피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계경비 장치의 파손은 말 그대로 장치만 교환을 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현장 출동하는 인원이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현장 출동은 2명이나 아니면 2대 이상의 수찰자가 동시에 함으로써 현장 장악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사고 발생이 됐었을 경우에 이거를 만약에 현장에서 직접 범인을 체포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 발생 상황 자체가 CCTV라든가 감지된 시각이라든가 경보가 울린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정확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증거 보존의 효과가 있고요. 책임과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증거 보존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자들한테는 저기는 들어갔다 하면은 바로 감지기가 울리고 CCTV에 찍히고 경보가 울리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그렇죠. 일반 예방 효과 또 내지는 특별 예방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고의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기계경비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현장에 직접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현장에 사람이 배치되어 있으면 이건 기계경비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네, 바로 인력경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없는 기계 장비가 일단 1차적으로 경비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신속한 대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현장 출동 요원이 가죠. 하지만 현장 출동 요원이 간다라는 얘기는 현장 출동하는데 당연히 시간과 장소적인 제약이 있다라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로 한다라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비용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최초의 기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바로 일반 인력경비보다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감지기나 아니면은 이 경보기의 기능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오경보의 우려나 아니면은 허위 경보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오경보를 역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비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른 곳에 오경보를 울리게 함으로 해서 그쪽으로 현장 출동 요원들을 파견시키고 제2, 제3의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즉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경보를 거꾸로 이용할 수 있다는 역이용의 우려까지도 함께 기계경비의 단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 기계경비를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려면 나름대로의 비용과 이 전문적인 IT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단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장비가 만에 하나라도 고장 났었을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고장 시에 신속하게 기계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계경비는 말 그대로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화재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지정된 임무만 하고 있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경비가 현장에서의 혼잡경비라든가 질서유지라든가 대민봉사라든가 안내라든가 아니면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말 그대로 방범, 시큐리티, 경비 업무만 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경비 시스템을 잘하는 사람들, 바로 범죄자한테는, 내부 정보가 있는 범죄자한테는 역이용 당할 우려도 있고요. 한편 경찰의 입장에서는 경찰 관서와 직접 경비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경찰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부감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상당수가 오경보가 있거나 아니면 상당수가 막상 이 경보가 있어가지고서는 현장에 도착을 해봤더니 실제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치자가 지나가다가 어떠한 화분을 깼더라든가 아니면은 동물이 지나가다가 오경보를 냈더라든가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 경보가 울렸을 경우에 이 경보에 대한 정보가 경찰한테 통보하기 전에 경보 자체의 어떠한 유의미성,
확실성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지만 경찰 출동이 요구되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한 오경보 발생률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기계경비를 생각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었던 바로 이 인력경비와 기계경비. 자, 장점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질서유지, 안내, 보호, 뭐 긴급, 응급사태 등등등 다양한 것들을 경비 인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는 통합 서비스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경비 인력이 현장에 항상 상주함으로 해가지고 사건 발생 시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 아주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경비 업무의 전문화나 아니면은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고용 창출 효과가 또한 고객 만족도도 기계보다는 더 높다라는 이러한 장점도 인력 경비의 장점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가장 큰 단점 바로 인건비 부담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건 현장에서 경비 인력 자체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 상황에 대해서 뭐 개인 또 내지는 뭐 적은 인원의 근무를 했었을 경우에는 아주 신속한 상황 연락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점, 또 사람이기 때문에 야간의 경우에는 경비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외에 최근에는 경비원의 어떠한 낮은 보수라든가 저항력, 고연령화 등등등이 바로 경비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인 하락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한번 고민해 볼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기계경비는 기본적으로 불법 침입에 대한 감지라든가 이거에 대한 경보라든가 통신을 통한 전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침입행위에 대한 바로 대응 긴급 출동까지 다양한 형태로서 이 경비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최근에는 무인 경비만 100% 하는 게 아니라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도 여러분들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계경비의 가장 큰 장점 바로 24시간 365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주간이든 야간이든 항상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중간에 일단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 경비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므로 해가지고서는 이 경비 비용에 대한 이 시큐리티 비용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넓은 지역을 아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기계경비만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단순하게 침입 경보와 같은 범죄 예방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화재나 가스나 자연재해 등도 함께 통신선을 구축하거나 감지기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동시 운영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가면 갈수록 AI 장비라든가 또 컴퓨터 시스템, 더 나아가서 이 영상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정확한 감시나 신속한 현장 대응들도 기계경비를 통해서 가능하겠고요. 또한 강력 범죄가 있었을 경우에 직접 사람을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음으로 해가지고서는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이 경비 인력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건 발생 현장, 사건 발생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저장돼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나중에 증거 보전을 통해서 법정의 증거로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책임과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범죄자 내지는 잠재적인 범죄 우려자로부터 이거에 대한 경고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경비가 가지고 있는 단점, 예를 들면은 현장에서 말 그대로 기계경비가 감지 통신을 하기는 하지만 직접 사람이 대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는 굉장히 어렵고, 설령 신속하게 경비 인력이 출동한다 하더라도 현장 출동하는데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초창기에 처음 비용을 설치할 때는 상대적으로 인건비보다는 더 많은 설치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경보라든가 또는 허위 경보의 우려도 고려를 해봐야 될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계속 화질이 개선된다라든가 아니면 장비가 좀 더 빨라진다라든가 이 영상 분석 기술이 높아지는 등등 이 유지 보수와 관련돼서도 적지 않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고장 시에
이 전문 인력을 파견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계 경비는 말 그대로 기계이기 때문에 시큐리티와 관련된 업무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대민 업무라든가 아니면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는 불가능하다라는 단점도 있고, 자연스럽게 경비 시스템을 잘 아는 내부자라든가 아니면은 외부 범죄인이 있었을 경우에 이 오경보를 역이용할 우려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계경비와 인력경비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그 개념이라든가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정확하게는 최근에는 기계경비와 인력경비가 상호 장점과 단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에서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경비 인력, 즉 인력경비 시스템과 다양한 기계, 즉 기계경비 시스템을 한번 눈여겨보신다고 그러면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어떠한 기계경비 장치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는 어떠한 경비원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해보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까지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에 대한 학습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